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며 50대 중반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수진입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고 두 아이의 부모로 지내면서 나름 평범하고도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요즘 들어 조금씩 제 삶과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오랜 친구 미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니와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 직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비슷한 나이와 관심사 덕분에 금방 친해졌습니다. 직장 동료로 시작한 우리의 인연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고 두 집안이 가족처럼 어울릴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니는 사교성이 좋고 밝은 성격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상황을 조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차이가 우리 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니의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 때로는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졌습니다. 미니는 때로 저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저에게 적잖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늘 만나던 모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미니가 저에게 했던 몇 마디의 말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미니는 별다른 악의 없이 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을 건드리는 촉발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고 특히 제가 겸손과 배려로 유지하려 했던 태도가 오히려 제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낳았던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미니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남을 배려하고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제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저를 가볍게 여길 기회를 준 것은 아닌지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니가 모임에서 제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며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우리의 자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의외로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제 자신뿐만 아니라 미니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맺는 방식과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일과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임 자리였습니다. 미니와 저는 물론 몇몇 오랜 친구들이 함께한 자리였죠. 오랜만에 만난 터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미니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다소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옷이 너무 심플한 거 아니야? 나이 들수록 좀 신경 써야지.
안 그러면 정말 나이 들어 보인다니까. 민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저에게 마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외모를 지적당했다는 사실은 적잖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민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였던 걸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었죠. 사실 저는 민희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 쓸 여유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단순하고 실용적인 옷차림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민희의 말은 그 단순함을 배려 없이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그날의 민희는 다른 친구들과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누구는 체중이 늘었다며 놀리고 누구는 주름이 늘었다며 장난스레 지적했죠. 다들 웃어넘기긴 했지만 누군가는 저처럼 속으로 상처받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희의 이런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민희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끔 거침없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느꼈지만 점점 그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농담은 종종 상대방의 약점을 가볍게 건드리곤 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늘 조용히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넘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내심 내가 너무 무신경했나? 하는 자책과 민희가 너무 선을 넘은 건 아닐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옷차림과 외모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희의 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몇 년씩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고 대다수는 단순하고 무채색의 옷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외출하거나 사람을 만날 일이 적다 보니 나 자신을 꾸미는데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나를 돌아보며 질문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닐까?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인 걸까? 그러던 중 민희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한 민희를 보니 그녀가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민희야, 지난번에 내가 모임에서 했던 말 있잖아. 내가 장난으로 했던 말이겠지만 나한테는 조금 상처가 됐어. 내가 정말 그렇게 초라하게 보였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제 말을 듣고 민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너한테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이 있을 거란 생각에 한 말이었는데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 민희의 사과를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민희는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는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희의 지적과는 별개로 저 자신을 위해 외모와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단지 남을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변화였습니다. 퍼스널 컬러를 찾아보고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며 나만의 매력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작은 변화는 제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미니의 말과 행동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저를 되돌아볼 기회를 준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미니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고맙게 생각하려 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태도가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존중의 표현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본론을 마무리하며 미니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모두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때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지침이나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사건 이후 미니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미니의 솔직함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미니가 또 다른 친구에게 외모와 관련된 농담을 했는데 그 친구는 미니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미니는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니는 저에게 직접 연락해와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자존감과 자신감이 때로는 타인에게는 무례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상처를 줬던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는 더 조심하려고 노력할게. 미니의 진심 어린 사과는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저를 다시금 친구로서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니를 완전히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는 점이죠. 미니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투를 조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가 이어지면서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이번 경험은 저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외모와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애와 자존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니의 말을 들으며 억울하고 상처받은 기분이 컸지만 결국 그 일이 저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에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지적이나 충고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태도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깔끔하고 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면서 느낀 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제가 누군가를 대할 때의 태도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바뀌었습니다. 외모와 태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니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무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이는 제 삶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성찰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미니와의 관계도 훨씬 더 성숙해졌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나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외적인 모습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매력을 찾아가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말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 행동이 잘못 사용될 때 우리의 진정성과 가치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말을 너무 빠르게 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템포가 빠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주고 대화를 압박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빠른 말투는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며 대화의 내용을 온전히 전달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빠른 속도로 말하면 청자가 핵심 메시지를 놓치거나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에서 누군가가 너무 빨리 정보를 전달하면 듣는 이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보다 왜 그렇게 급하게 말하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이는 대화의 흐름을 망치고 전달력을 약화시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잠깐씩 멈추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지나친 겸손과 과도한 공감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낮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은 분명히 미덕이지만 지나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했을 때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 칭찬은 공허한 말로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타인에게 약해 보이거나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과도한 공감도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면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동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하면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감사와 사과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은 처음에는 진정성을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주 반복되면 형식적인 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사과는 자신을 낮추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반복적으로 사과를 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진심이 아니라 습관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필요할 때만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돕겠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 이상으로 나의 책임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인간관계의 기반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말투, 지나친 겸손과 공감, 과도한 감사와 사과 같은 습관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우리가 타인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불확실한 표현과 지나친 말의 양이 어떻게 우리의 신뢰도를 낮추고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관계와 신뢰의 기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불확실한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또는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같은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표현은 겉으로는 겸손하거나 신중한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불확실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청중의 신뢰를 평균 30% 이상 잃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는 듣는 사람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중요한 의견을 제시할 때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팀원들은 그 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 방법이 효과적일 겁니다 라는 단호한 표현은 그 자체로 신뢰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표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전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말을 더 구조화하고 명확하게 만듭니다. 또한 괜찮을 거예요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괜찮습니다처럼 간결하고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는 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오래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말은 오히려 핵심 메시지를 흐리게 하고 대화의 본질을 잃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여행 이야기를 나눌 때 간단히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모든 일정을 세세히 설명한다면 상대방은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과의 대화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끼고 대화에서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결함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간결한 표현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조언을 할 때 열심히 공부해라고만 말하기보다 꿈을 이루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해처럼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간결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더 쉽게 기억하고 메시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말의 양은 대화를 일방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가 길어지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를 조율하는 것은 신뢰와 공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말과 불확실한 표현이 우리 자신에게도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지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불확실한 표현과 지나친 말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대화의 기술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진정성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삶의 품격을 높이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지나친 겸손, 과도한 감사와 사과,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흐리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말하기의 기술을 넘어 우리의 태도와 삶의 철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지나친 겸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분명히 미덕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칭찬했을 때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라고 답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노력과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나친 감사와 사과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감사와 사과를 사용할 때 진정성을 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어요 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과 역시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작은 일에 지나치게 사과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절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대신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에게 더 진심 어린 태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마 괜찮을 거예요 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처럼 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며 당신이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조언의 자리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마 괜찮을 거예요 대신 괜찮습니다처럼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메시지는 더 강렬하고 신뢰감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가치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나친 겸손, 과도한 감사와 사과, 불확실한 표현은 우리의 가치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면 우리는 더 당당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봅시다. 말과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표현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신을 존중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인생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장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는 사연을 선정해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6년근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꼽히는 명언 중 하나는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홍삼과 건강기능 식품들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30%에서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3만원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